아침부터 일찍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뵈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큰 사고 친 것 같아서 이제 걱정도 됩니다. 사실 오늘 거창하게 기조연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코오롱 베니트와 제가 과거 한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AI 관련 고민한 것들을 여기서 풀어내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요, 저희 세대가 이게 행운인지 아니면 죄를 많이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날로그부터 도스부터 윈도우부터 인터넷, 모바일, 이제 AI까지를 섭렵하게 되는 이 세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행운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력 하나만 코오롱 베니트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군에 한 20년간 몸담고 있다가 사실 코오롱 베니트 이 IT 회사에 오게 된 게 2022년 12월입니다. 그 당시 한창 코오롱 베니트 업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IT 업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챗GPT가 막 이제 발표가 돼서 모든 사람이 놀랄 때고요. 그 전까지는 AI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알파고 이후에는 좀 조용했던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캐나다가 AI 쪽에 굉장히 강한 곳인데 아마 그 이후 10년이 AI 굉장히 큰 슬럼프였다고 들었습니다. 챗GPT가 일어난 이후로 갑자기 AI가 커지면서 AI가 필요한 때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저희가 그때 마침 신사업을 하면서 요 근래 이 합병을 결정했던 사피온이라고 하는 SK의 NPU 칩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어떻게 하면 좀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할 수 있을까에 고민도 했었고요. 하지만 AI는 먼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뒤에 뒀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2달 갔는데 다 기억나시겠지만 챗GPT라는 것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진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IT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던 것이 챗GPT는 남녀노소가 모두 다 거론되고 있었고요. 제가 그때 느끼면서 기억났던 거는 예전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후계자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 후계자한테 몇 년 내에 회장 자리를 물려주시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아직 내가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오랫동안 하겠다는 발표를 하시면서 곧 이 IT 기술에 싱귤라리티라고 특이점이 올 때가 됐다고 한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어떤 기하급수적 천천히 가는 혁신과 발전이 아니고 AI를 통틀어서 뭔가 좀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의 감이었고 또 그런 감들을 그래도 차분하게 저희 베니트 전략에 하나하나 집어넣으려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1년 6개월 흘렀지만 현재는 정말 AI를 빼놓고서는 이 현 시대를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IT 기업 대표님들이나 모든 분들한테는 사실 고생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고객분들, 친구들, 자녀분들 모든 사람들이 야, AI 어떻게 해야 돼? AI 어때? 앞으로 뭘 준비해야 돼? 우리 비즈니스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뭐 좀 알아? 라는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고요. 심지어는 제가 말씀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아는 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가지고 코오롱은 AI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런 것까지 질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챗GPT 이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들 준비를 못 하시고 또 답변도 못 하셨고요. 저 또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챗GPT를 이후로 AI가 엄청나게 늘어가면서 지금 앞서 보이는 인간들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미 인간 수준의 수행 능력을 넘어섰고요. 사실 뭐 지금 마지막 챗GPT 옴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추론 능력이라든지 뭐 코드 생성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바로 저희 앞에 온 상태입니다. 과거의 AI는 인간이 못하는, 하기 싫은, 할 필요 없는 것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됐는데요. 지금 오히려 인간이 핵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대체하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한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맥킨지가 요새 컨설팅들이 너도 나도 없이 AI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17년도에는 짧게는 30년 혹은 50년에 가능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들이 사실상 이미 현재 24년도에 실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것들도 맥킨지는 20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곧 2, 3년 이내에 폭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다양한 컨퍼런스를 가보는 결과 저희 고객들이 하고 있는 제조기업들 보시면 뭐 AI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다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조 생산성, 디자인, 서플라이 체인먼트, 프라이빗 마케팅이죠. 심지어 건축 설계, 공차 스케줄링, 또 의학계의 생물학적 분자 구조, 마지막으로는 저희 IT 업계 코딩들도 사실상 더 이상 SE들이 할 필요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IBM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IBM 쪽에서도 이런 코드를 트랜스레이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셔서 사실상 노코드 시대가 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입장에서는 AI는 왔고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또 고객들의 비즈니스에 대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뭘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또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코오롱베이트는 올해 사실상 모든 중요한 컨퍼런스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CES는 가전 쪽에 강하다고 되어 있고요. MWC는 통신 인더스트리입니다. 하노버 메세는 제조기업의 혁신을 다루는 가장 큰 컨퍼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IBM 띵크 컨퍼런스, 또 델 테크놀로지 월드까지 이 5개 컨퍼런스에 저희 임직원들이 거의 수십 명이 참석을 해서 도대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를 확인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른 인더스트리 도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주되게 다루는 부분들이 AI더라고요. 심지어 컨설팅 펌들도 대부분 다 AI를 다루고 있고, 또 회계 펌들, 제조사, 설비업체, 통신, 가전 모든 부분들이 AI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시기별로 어떤 특정 패션한 그렇죠? IT 용어들이 있지만 이번 느낌은 이렇게 가볍고 짧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것이 꽤 오랫동안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오롱 그룹도 저희가 요새 바로 요 전에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DX가 사실 제일 큰 화두였고요. 제가 그래서 코오롱 그룹 제조 6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DX를 잘 할 수에 대한 추진 단장을 맡으면서 AI를 이용하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DX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왔고요. 당시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실제 고객들의 이익을 올려주는 활동을 할 때 학습과 추론 서버를 이용해서 AI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벗어난 것들이 요구되는 시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런 컨퍼런스를 가면서 느낀 거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픈 AI 빼고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챗GPT를 이용해서 LLM을 이용해서 결국은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프로토타입, 기초적인 얘기만 하는 수준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큰 기업이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한들 이제 다 거의 비슷한 같은 수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많이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느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빨리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면 코오롱뿐만 아니고 우리 고객들한테 뭔가 새로운 기회도 드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틈새도 보았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투자입니다. 저희가 통상 자산 5조면 꽤 큰 대기업군으로 하는데요. 지금 자산 5조면 이런 AI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스몰, 미디움 비즈니스 레벨이 될 수밖에 없죠. 투자금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 기술의 개발과 시간이 있지만 이 또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충분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에너지 문제라든지 원인 불명 불확실성, 뭐 할루시네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그 다음에 기업 데이터 유출과 같은 이런 위험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AI를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점점 더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AI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뭔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AI는 모든 비즈니스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현재 한 기업이 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AI 공급자라고 하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죠. 들도 어떤 기업은 하드웨어, 어떤 기업은 소프트웨어, 어떤 기업은 뭐 오퍼레이션 레벨, 어떤 기업은 아주 특정 분야의 기술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내가 하나씩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컴프리헨시브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없을까라는 욕구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저 또한 그렇지만 뭔가 복잡 다양한 AI 기술과 복잡 다양한 인더스트리 도메인 하에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각각의 엔터티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질문이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AI 하죠? GPU 서버는 사야 됩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떤 아키텍처를 하나요? 요새 챗봇이 유효한데 그거 해야 됩니까? 챗봇은 어떻게 하나요? 챗GPT는 써야 합니까? 보안 문제는 없나요? 뭐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일부 SI 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그 그룹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그것들을 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여유가 좀 적은 분들한테는 걱정만 앞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게 뭘까 봤을 때 코오롱 베이트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대략 한 30년 정도의 저희 유통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와의 원활한 유기적인 사업 활동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그런 것들 고객들한테
요구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웃풋을 딜리버리했던 그런 기업도 나와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파트너들 분들을 충분히 모아서 여기서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들을 고객한테 제공하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 AI 특화 기술을 보유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또 시스템 공급업체도 있을 거고 또 글로벌 벤더 스폰서 그룹도 있으니까 이분들을 다 모시고 한번 우리끼리 이해도를 높이면서 고객들에게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미치게 됐습니다. 따라서 코오롱베이트는 우선 첫 번째 페이지로 이런 고객들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역할들을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여기서 코오롱베이트의 역할은 기술을 프루브하고 퀄리티를 인증하면서 추진 및 컨설팅 또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또 기술 지원도 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의 고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AI 스타트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이코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비용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꼭 코오롱베이트의 이코시스템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한국 내에 AI 이코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작점의 페이즈 1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술도 쉐어하고요. 서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쉐어하시면서 아마 오늘 충분히 얘기하시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고객한테 밸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 드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더더욱 중요한 고객과 함께하면서 실제 고객분들의 질문을 받는 더 성대한 컨퍼런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제가 위에 보시면 Hyper Collaboration Uniting Mind Shaping the Future of AI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말로 하면 참 이 AI로 불안한 시기에 서로 또 충분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모이셔서 좀 불안한 마음도 좀 상쇄시키고 이렇게 모르는 일도 다 많구나 서로 좀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치고 들어올 때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고 안심하게 AI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에 대해서 다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작은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코오롱베이트가 충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